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춘천에서 첫 선대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힘 있는 여당 후보 우상호 지지를 호소했고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정책 선거를 하자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이 첫 선대위 회의 장소로 선택한 곳은 강원도였습니다. 민주당 1호 공천이자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인 우상호 후보가 출마한 곳입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인 보수세가 강한 접경지 강원도에서부터 승기를 굳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우 후보를 중앙정부와 강원을 연결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상호 이전의 시대와 우상호 이후의 시대는 강원도가 많이 달라진 것이다 하고 확신하고 당 대표로서 연대고 중입니다. 우상호 후보는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돼야만 전국적인 지역 균형 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년간 인구 감소 위기가 심화됐다며 대기업 유치, 강원도형 산업 육성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강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통령이 보낸 사람 저 우상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설계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그날부터 첨단 대기업들을 유치하고. 비슷한 시간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 농자재를 비롯한 4대 반값 공약을 설명하면서 우상호 후보를 향해 정책 선거에 임하라고 웅수했습니다. 이어 돌아다니다 보면 우 후보의 공약이 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며 우 후보를 향해 정치 평론가냐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낸 보도자료가 100개입니다. 100개. 그중에서 제목에 공약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5개밖에 없습니다. 6월 3일 본선거에 앞서 이달 29일과 30일 사전투표가 임박해지면서 강원도의 수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릉 지역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348명이 즉각 탈당하고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강릉 지역 국민의힘 입후보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는 권형민 씨가 함께 탈당했거나 탈당계를 제출한 348명의 국민의힘 당원들과 함께 우상호, 김중남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나라당과 국민의힘 당원이었다는 권 씨는 지방자치시대 이후 30여 년간 강릉은 특정 정당이 권력을 독점했다며 이제 이 사슬을 끊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당적을 떠나 강릉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체된 강릉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두 후보의 당선에 모든 힘을 보탤 것입니다.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최욱철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권 씨를 공동선거대책본부장에 임명했습니다. 강내 발전을 무지무지하게 바랐던 보수 정당에 계신 분들도 강내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강내 변화도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만들어졌다. 국민의힘 강릉 지역 입후보자들은 권성동 국회의원 강릉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다며 이를 국민의 힘으로 막아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목숨 바쳐 지켜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끝까지 수호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세력을 시민 여러분의 매서운 회초리로 엄중히 심판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런데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회의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백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재판 중이고 무죄 초징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는 우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님께서 결백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단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도 기다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편 김홍규 예비후보는 이번 주 내로 경찰에 고발 사건 한 건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4년째를 맞으면서 기부로 모인 돈을 지역민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는 지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월군에선 이 기금을 바탕으로 그간 지역에 한 곳도 없었던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료를 시작하는데요. 오는 하반기 진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성 기자입니다. 유일하게 이비인후과 진료를 하던 의원이 문을 닫은 뒤로 영월에는 몇 년째 이비인후과가 없습니다. 목과 코에 생기는 감기 등의 간단한 질환은 내과 같은 다른 병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귀 진료를 받으려면 다른 지역까지 가야 합니다. 감기가 그냥 감기 말고 코 감기가 뭐 좀 심하게 오거나 아니면은 약간 뭐 남편이 코골이 이런 것 때문에 좀 코에 고민이 있거나 했을 때는 좀 이비인후과를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원주로 나왔어요. 이비인후과 진료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따르면 영월 주민들은 지난 2023년에 연간 2만 6천 건, 2024년에도 연간 2만 5천 건의 이비인후과 진료를 다른 지역에서 받았습니다. 이런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영월의료원에 이비인후과가 개설됩니다. 공중보건의가 전역했고 수요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뇨기과를 없애는 대신 만드는 건데 오는 하반기 진료 개시를 목표로 합니다. 그 시작에는 전문적인 귀 진료가 필요한 농아인협회와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아주 간절하게 그 요청을 하셔요. 꼭 이비인후과 좀 있어서 이런 전문적인 진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성을 떠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 사업이 시작된 데에는 영월군 고향사랑 기부금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올해로 시행 4년째지만 그동안 영월군은 제대로 된 기금 사업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모인 기금과 앞으로 모금될 기금으로 2030년까지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데 집중 투입합니다. 당장 올해 5억 원을 장비비와 인건비에 투입하고 내년부터는 비용의 30%가량을 영월의료원이 분담할 예정입니다. 기부하시는 분들이 좀 더 뿌듯함도 느낄 것이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기금 사업의 취지랑도 꼭 맞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영월군과 영월의료원은 하반기 중에 업무 협약을 맺고 의회 승인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의료원은 공공병원의 의의에 맞는 사업이면서 지역 수요도 충분한 만큼 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 이후에도 자체 예산으로 이비인후과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도지사 예비후보와 구자엘 원주시장 예비후보, 장신상 횡성군수 예비후보가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세 후보는 어제 춘천에서 원주 횡성 물 문제 해결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을 맺고 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 갈등 해소,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광역 물관리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만이 아니라 원주 취소 구조의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 춘천, 횡성, 화천, 고성 지역을 대상으로 강원 주민사업체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역 주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이야기와 생활 문화, 자연 환경 등을 활용한 관광 아이디어를 가진 주민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의 우수성 등을 평가해 최대 12곳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강원FC가 오늘 오후 7시 30분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대전 하나시티즌과 하나은행 K리그1 14라운드 홈경기를 치릅니다. 평일 야간에 열리는 이번 경기는 직장인 대회로 운영되며 사원증이나 명함을 제시하면 입장권 2,000원 할인과 MD 상품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강원은 최근 2경기 연속 비기며 리그 순위도 12개 팀 가운데 6위로 떨어지면서 이번 경기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